어린 나이에 권력을 거머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 상식을 초월한 잔인한 숙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가정보원이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군 서열 2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비롯해서 김정은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마원춘, 변인선, 한광상 등이 잇따라 숙청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성 북한 자유연맹 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영철 하면 황병서 다음 군서열 그렇죠. 2위인데 네. 이렇게 쉽게 숙청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보면 김정은 시대 숙청서를 보면요. 그보다 더한 사람도 숙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뭐 이게 차례를 꼽으면 이영업도 시작해서 가장 심각했던 게 장성택이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거 현현철, 뭐 그 외에도 마원춘, 변인선, 뭐 이게 여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쳤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친구 김정은이가 숙청을 한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이게 카테고리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자금을 지인 이제 한광상, 네. 예, 그다음에 작전을 책임진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다음에 설계를 책임진 마원춘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뭔가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 변화가 있는 여러 가지 뭐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뭔가 또 그들만의 그런 과오가 나타났거나, 예, 그러니까 이번 그런 현영철 숙청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과거에서부터 축적이 됐던 것이 터지지 않았겠나,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좀 표면화된 것이 뭐냐면 이번에 그 훈련 일꾼 대회라는 거는 네. 북한에서 중앙대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겁니다. 예. 네. 근데 일단은 1일째, 2일째는 현현철이가 참가를 했는데 네. 그 연단에 보면은 일렬에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렇죠. 네.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뭔가 그 김정은이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보고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보면 저 사진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저때 이제 일군 대회에 네. 앉아 있는 모습인데 눈이 약간 감겨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 감겨 있는 모습을 보고 졸았다라고 네. 이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장성택이 때도 그런 일단 루머인지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네. 건성으로 박수를 쳤다 아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체 예전에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일성이 때도 그렇고 어지간히 큰 간부를 쳤을 때는 네. 주민들에게 알리기를 그 죄행에 대한 걸 낱낱이 딱 까발킨 건 장성택이가 처음이었어요. 네, 예전에는 다 그 두리뭉실하게 뭐 와병설로 죽었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당의 그런 시책이나 정책을 정먹는 정파 행위를 했다. 예, 통틀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게 졸았다는 그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렇게 칼을 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아마 거기에 비타 500박스가 있었으면 안 졸았을 가능성도 있겠고. 네. 지금 뭐 보면 근데 문제 저 사진 자체가 노동신문에 이제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신문에 나올 때 눈 감고 있는 사진은 잘 안 내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집이 일단은 그 최근에 보면 노동신문이 그 속도가 예전과 달리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예. 편집하지. 그러니까 거의 그 실황 중계 형식으로 뭐 그날 있었던 건 다음 날 바로 내보내고 뭐 어떤 때는 그날 있었던 걸 뭐 저녁에 내보내기다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현현철 숙청서를 노동신문에 아직도 공식적으로 알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신문에 나온 사진은 그건 미스라고 보고요. 아하. 네, 일단 현영철이 숙청은 이번에 덮어두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가능성 어떤 것으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화가 났을까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확인해 보니까 네. 이 김정은의 방로 무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별적으로 처음부터 김정은이는 안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나 현재 보면은 북한하고 그 러시아와의 그 밀착 관계를 보면은 네. 뭔가 이게 기본도 테이크의 그런 과정은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현현철이가 맡았던 몫에 대한 것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거나, 예, 뭐래하면은 뭐 최근에 또 논의되고 있지만 뭐 잠수함도 보면은 그것 다 러시아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군사적인 문제에서 현현철이가 맡았던 곳에서 뭔가 미스가 생겨서, 예, 그것을 계속 여해하고 있던 도중에 예, 이번까지 지속이 되다가 예. 그 외에 또 뭐 국내적으로도 뭔가 있었겠죠. 네. 일단 보면은 북한 3대 세습을
연습을 이어지면서 3대째 내려오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김일성, 김정일 때도 그렇고 그들의 역사는 숙청의 역사거든요. 무조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김정은 시대에 왔다고 해서 그거는 그 예외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이제 숙청이다라고 네,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보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숙청을 하느냐, 뭐 지금도 뭐 김일성 시대의 숙청 내용도 나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근데 보면 이번에 현영철의 숙청, 특히 이제 총살, 네. 근데 총이 그냥 일반 총도 아니고 고사포로 처형을 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택이 때도 그런 설이 있었죠. 그거 나왔죠. 뭐, 예, 네. 뭐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예. 대포를 쐈다. 그다음에 모란봉 교향악단 때도 뭐 처형설을 할 때 대포를 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신 고사총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뭐 저도 예전에 북에 있을 때 예비군에서 그걸 해봤는데요. 근데 그게 원래 지상대 공중 무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뭐 삐라 날아갈 때도 그렇죠, 쐈던 그렇죠. 거죠. 그때 떨어졌던 건데 그거를 북한에서는 그 재래식 무기를 현대전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 해가지고 그 고사총신 4개를 이렇게 좀 뭐죠 자기 눈높이를 뭐 수평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죠 지상 목표를 지상대 공중이 아니라 지상대 지상 목표 저거 뭐지 무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로 쐈을 가능성은 있겠죠. 예. 네, 있는데 너무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에 있으면서 가장 처참하다. 그러니까 공개 처형은 많이 봤는데요. 아, 공교체이 자주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뭐 김일성 때도 뭐 이게 일반 범죄자들, 뭐 살인범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공개 처형을 했고, 그다음에 가장 심했던 것이 김정일 시대 심화조 사건이라고 해서 보위사령부가 고행을 했을 때 90년도 말이거든요. 예. 그때는 자동보총을 들고 이렇게 단발로 이렇게 눈높이에서 조준을 한 것이 아니라 허리에다 대고 난사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가장 심했던 그 공개 처형 장면이었는데 예. 그보다도 이게 사신고사총을 쏜다는 건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예, 극형이죠. 네. 뭐 보면 지난번 장성택 처형 때도 보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얼굴 표정도 안 변하고 그냥 앞에 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개 처형할 때도 약간 뭐 고개를 떨고 있다거나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충성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네. 일단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뭐죠 관찰은 안 하죠. 일단 공개 처형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한 자국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개 처형을 하는 건 북한은 또 특징적입니다. 이번엔 그 강건 종합군사학교 사격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격장이 거기서는 그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인데, 예, 근데 그것이 뭐 결국은 어느 때부터 김정은 시대 와서는 뭐 전문적으로 이게 처형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100명이 끌려갔다는 것도 아마 일반 주민은 아닐 것이고요. 예, 아마 군 여직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세워놨다가 하면은 네. 상당한 자국이 됐겠죠. 예. 보면 이번에 마원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총에 맞지 않았습니까? 네, 김정은한테? 그렇죠. 그런데 예.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사라졌으면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그 보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김정은의 그 군사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정일 때는 핵에 집착을 했습니다. 집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핵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꾸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공중 무력에 집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보면 또 뭐 이렇게 그 뭐죠 그런 관제소 같은 걸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 뭐 미사일을 날아가는 거에 관제하는 네. 그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 과정에 마원춘이도 김정은 초기에는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마원춘이 상당히 그 뭐죠 그때 그 로켓을 올려 쏘고 마고 할 때부터 신임을 받았었는데 예. 아마 그 과정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김정은이가 쓸데없는 그런 건설도 많이 하고 군 건설도 많이 했거든요. 예, 아마 스키장도 거기서- 많이 있었죠. 네, 그렇죠. 예, 뭐 그다음에 스키장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세포 등판이라고 해서 예, 뭐 이렇게 세계군을 합해가지고 지금 또 거기다 뭐 초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결국은 보면은 북한의 현 실태에서는 그 신뢰에 너무나도 맞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일단 김정은이가 아무리 구상을 했어도 집행을 하는 거는 마원춘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뭡니까? 항시적으로 보면 김일성, 김정일 때도 보면은 국가 시책이나 정책의 책임을 김 씨가 안 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누군가 희생양을 내세워서 처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패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뭐 서열 1, 2위에 있는 사람도 안심하지 못하도록 숙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어느 때부터인가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 주민들은 뭐 맹목적으로 숙주를 따르는 그런 뮤턴트나 에이리언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는 충성형부터 생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들어와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네.
생계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위에 대한 그런 거는 일단 충격은 있겠죠. 예. 그러나 거의 수수 방관하는 것이 그때뿐입니다. 그때 그래 그러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요. 그 특징적인 게 또 뭐냐면은 김정은 시대에 이거 자꾸 큰 간부들만 친다는 것이 예. 좀 이거 포인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놓고 김 씨가 나쁘다고는 표현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간부들만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항지적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그 공격을 하는 것이 간부가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 간부가 나쁘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 간부를 김정은이는 계속 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하.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네. 일종의 그런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현현철이나 그런 일단 북한의 그 최고 브레인들을 들이 있고 숙청이 되면요. 네. 그 포지션은 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 쭉 올라오기 시작한 신흥 세력들은 그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숙청하는 거를 결국은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흔들리면서 정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딴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없을까? 특히 이제 간부층에서 이 네. 부분은 어떨까요? 있겠죠. 당연히 동요하거나. 그러니까 그 중요하게는 김정일 시대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인 경우는 네. 뭔가 불안을 느끼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맞서 싸운다는 거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고요. 예, 일단 거기서 자기 벗신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고 예.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김정은 시대 자꾸 이게 둥령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그 신흥 세력들이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 신흥 세력이 그럼 기존에 있었던 뭐 많은 군부나 당에 있던 사람들과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죠. 네. 김정일 시대에는 햇빛을 못 보던 양반들이 김정은 시대는 햇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천재의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은 예. 당연히 과도한 충성심도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김정은에 대한 그런 무모한 짓도 김정은을 위해서라면은 할 만한.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현현철 같은 것도 뭐 김정은이 독단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런 신흥 세력들의 그런 뭔가 뒤에 암투 때문에 현영철이를 제거하기 위한 뭔가 그런 권모 쓸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김경입니다. 장성택의 부인이면서 또 고모부죠. 네. 고모죠. 고모. 김경희의 독살설이 나왔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서는 아닐 것이다라고 하긴 했단 말이죠. 네,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미 전에 김경희 사망설이 나왔을 때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혈통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두 혈통을 가장 부각을 시켜줄 수 있는 중견인이 김경희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김경희를 김정은이가 처리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경희의 건강이 어떻게 하나 좀 치유가 돼가지고 야. 공식 속상에서 뭔가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김정은은 자기한테는 좋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독살설은 저는 좀 근거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나타나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주성 북한 자유연맹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